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 혹은 구속할 경우 외국어로 된 체포 구속영장을 사용해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독립운동의 뿌리를 찾기 위한 독립대장정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동서양 지성을 겨루는 경기 2019 평창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지난 10일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기획뉴스 다문화 공감에서 이주민의 삶을 담은 전시회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작가들이 이주란 주제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가 3만 6천여 명을 차지했는데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결과 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에게 외국어로 된 영장을 사용하고 차별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외국인 피의자에게 사용할 외국어로 된 영장을 제작합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국내 등록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15개 외국어를 선정해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범죄자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 비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외국인 범죄자 처우의 문제점을 인식. 이에 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영장 번역문을 제시하고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외국어로 된 체포, 구속영장을 사용해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올해는 일제 식민 통치 한거에 곳곳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독립운동 뿌리를 찾기 위한 독립대장정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김종현 PD가 전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수은회관. 지난 10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독립대장정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독립대장정은 3.1운동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순국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독립대장정이란 우리나라 안에서만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3.1 독립운동은 중국, 만주 또는 일본 또 미주 모든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사업을 함께하는 그런 시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17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장정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던 봉오동 전투 현장, 독립군의 가장 큰 전투였던 청산리 항일 대첩 기념비 등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흔적이 남아있는 만주 일대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이 장정은 일종의 이제 답사, 그러니까 현장을 역사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났던 현장을 직접 내 발로 가서 밟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역사의 현재성이라고 할까?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15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역사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들은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가슴에 품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독립대장정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다문화TV에서 독립대장정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로 방영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3.1운동 100주년에 진행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인 연날리기가 VR 가상현실 공간에서 재탄생했습니다. 나만의 연제작은 물론 직접 만든 연을 날리는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손으로 가상의 물레를 돌리면 마치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리는 것 같은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연을 날리며 사용자의 조종 역량에 따라 연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는 VR 기술이 구현됐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다양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저희가 만든 공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서로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연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만든 연에 대해서 소개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나라의 그 전통 문화를 서로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같이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연날리기와 더불어 상상 전시관에서는 중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연 300여 점과 도자기와 같은 문화재를 관람하고 AI 큐레이터의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광,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전시관에 배치되어 있는 빛하고 잘 어우러서 사용자가 좀 더 현실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TV와 크렌진이 제작한 VR 연 전시체험 콘텐츠는 연을 3D 기술로 정밀하게 구현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 올레길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다른 사용자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돼 가상현실에서 소통하는 새로운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를 담고 있는 연날리기를 이제는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가상현실 VR 기술이 앞으로 어떤 상상을 현실로 바꿔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동서양 지성을 겨루는 경기 2019 평창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지난 10일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혜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체스 대회 참가자들이 한 수 한 수 신중을 기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체스연맹과 다문화TV가 주최한 2019 평창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지난 10일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2019 평창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는 세계인들과 문화교류, 지혜공유, 대화의 장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는 일반부와 여성부, 청소년부, 유소년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미래 사회는 다양성과 공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1회를 맞는 외국인 다문화 체스대회가 세계 시민사회의 평화와 공존을 앞당기는 작은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제 이러한 급격한 다문화 사회의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를 갖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공존과 상생의 장으로 다 같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개최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7회째를 맞은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는 체스와 바둑, 주산, 암산 등을 겨루는 대회로 세계 17개국 1,400여 명의 선수들과 관계자, 학부모 등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Koreans are we think that chess is a great game for them because it allows the Korean intellect, the Korean creativity and the Korean genius to express itself. The enjoyment is the key thing.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 유소년부에서 3위를 기록한 강규민 군의 어머니는 체스를 익히면 훗날 세계인들과 교류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아이에게 체스 배우기를 권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외국에 갔을 때 교류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애들 사고력에도 좋다고 해서 체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장도 받고 트로피도 받아서 기뻐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번개메이트가 안 통해요.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체스 경기 외에도 축하 공연과 부대 행사가 펼쳐져 대회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 비보이 공연단의 열정적인 무대로 관중을 사로잡았고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 아트, 즉석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즐겼습니다. 경험 많이 돼야 돼요. 대회에서 많이 참가해야 돼요. 예, 그게 비밀 방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Я хочу стать чемпионкой мира по шахматам. 이번 대회를 주최한 다문화TV 장영선 대표는 대회를 함께 즐기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세계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체스 대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가 별세한 지 70주년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지난 9일 서울 100주년 선교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출신 헐버트 박사는 1886년 23세의 나이로 대한제국 왕립영어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한국어와 외국어를 가르치고 외교자문을 맡아 고종을 보좌했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 후에는 고종 친서를 품고 미국에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헐버트 박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덕수궁과 창경궁 야간 관람도 무료이며 종묘는 관람 방식을 시간제 관람에서 자유 관람으로 바꿔 운영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의 궁궐과 종묘 왕릉에서 임시정부와 광복절의 뜻을 기념하고 국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03년) 하와이로 첫 해외 이주를 한 이래 이민 송출국이었던 한국은 외국인 입국이 늘며 이민 수용국이 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주노동, 결혼 이주, 그리고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주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문화 공감에서는 이주를 재해석한 한국과 대만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가들이 해석한 이주민의 일상은 어떤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산의 한 미술관. 이곳에선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9팀과 대만 10팀의 작가들이 경험한 이주민의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여러 소수민족들이 원치 않는 이주를 많이 이제 겪었고 또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주라는 주제에 공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또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됐습니다. 전시의 제목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는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현미 교수의 저서 제목으로 이주민의 권리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주제가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라고 하기에 좀 신기한 주제인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다문화 친구들을 좀 더 편견 없이 바라보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전시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가 인상적인 이 작품의 이름은 믹스 프루시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믹스 라이스 팀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전시된 점토 열매들은 이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며 그들이 모국에서 먹던 열매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과일이 텃밭 하나를 조화롭게 이루는 모습은 공존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즐거운 대비 같아요. 다문화 친구들이랑 차별 없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시에서는 이름 모를 풀들이라고 불리는 식물들을 채집해 이름과 설명을 다양한 언어로 적어둔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주라는 거죠. 아, 고향을 이주. 떠나와서 그렇지만 계속 식물들은 생각이 나고 이걸 또 나누게 되는 과정들을 좀 긴 시간 동안 작업하신 프로젝트예요. 작품 망명하는 씨앗은 다양한 고향을 가진 사람들과 국제 난민이 공존하고 있는 호주 멜버른 지역에서 역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린 이주 식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주민의 삶의 의지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작가는 안산 대부도에서 얻은 풀들을 마치 관상용 풀인 것처럼 평상에 설치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의 이주를 그렸습니다. 이주는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경에도 녹아있는 하나의 일상이라는 주제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문화 시대를 화두로 한 자리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주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다문화 시대의 본질인 다양성의 가치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성의 가치와 더불어 전시회에선 다문화 가족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김옥선 사진작가는 1996년부터 국제결혼 부부, 난민 등을 주제로 한 사진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대만인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부부와 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물 사진에서 인물 그대로의 존재를 담아내는 작가 특유의 사진 기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장이나 왜곡이나 미화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 안에 저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포맷하고 그런 형식을 쓰고 있어요. 예. 다문화와 관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란 메시지를 사진, 영상, 조형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공존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3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 임대계약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편의를 고취시켰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 내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총 247개로 늘어났습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의 정보는 서울시 글로벌센터를 비롯해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문재 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 아니라 베트남어, 러시아 등 비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지원본부가 10월 말까지 특군의 도로와 거리 곳곳에 태극기와 만국기를 함께 개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양은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자발적인 태극기 개양 유도와 함께 안산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2개국 8만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주민들이 가장 밀집한 구간에 태극기 66점과 58개국의 만국기 86점을 나란히 개양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광복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큰 만큼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이 다문화 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12개 읍면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신지면을 시작으로 고금, 소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에는 약산, 청산 등에서 간담회를 추진해 2020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주 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이 건의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는 285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별로 1명에서 3명 정도로 분산돼 재학 중이어서 각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대입 상담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내 사회 통합 전형 혹은 기회 균형 전형으로 운영되는 등 대학별 모집 학과와 인원이 다양해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대입 상담은 시 교육청 본관 1층 대입 상담실에서 이달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웹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주제는 다문화 사회와 국가 경쟁력 제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와 편견 해소,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교육부와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다문화 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다문화 인식 개선, 실천 사례, 상담 사례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응모 희망자는 지원서와 교육자료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고래의 꿈 2번째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막바지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광이나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가급적 그늘에서 활동하거나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 노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